네, 아는 기자, 법조팀 김정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진숙 방통위원장 결론이 인용이냐 기각이냐도 관심이었지만 8인 체제, 헌법재판소 8인 체제로 첫 재판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4대 4가 나왔어요. 네, 8명 헌법재판관 중 4명은 파면, 4명은 기각 의견으로 정확하게 반반으로 갈라졌는데요. 공교롭게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하거나 민주당이 추천한 재판관은 모두 탄핵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하거나 국민의힘이 추천한 재판관은 모두 탄핵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다만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 2명은 파면과 기각으로 각각 1명씩 나뉘었습니다. 자, 원래 헌법재판관들 판단이 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 달라집니까? 네, 사안마다 다릅니다. 탄핵 심판 사건에 한정해서 보자면요. 과거 안동환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도 재판관 의견이 5대 4로 갈라졌는데요. 간첩 혐의 무죄를 받은 사람을 다른 혐의로 기소한 게 보복성 기소냐, 이 평가가 갈렸습니다. 반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탄핵 심판에선 재판관 9명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했었는데요. 이태원 참사 규모가 확대된 게 이상민 전 장관 책임이었느냐가 쟁점이었는데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대체적으로 사실관계를 따질 땐 의견이 갈리지 않고요. 평가를 할 땐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이 반영되는 것 같다는 게 법조계 평가입니다. 오늘 판결에 더 관심이 집중됐던 건 바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도 똑같이 좀 분열 양상이 벌어질까요? 아직 단정하긴 이릅니다. 이번엔 방통위원회를 운영하는 정족수에 관한 규정 해석에 관한 문제였고요. 이번 대통령 탄핵 심판은 사실관계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번 탄핵 심판에선 윤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사실이나 최상목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비상입법기구를 만들라는 쪽지를 건넨 사실이 있었는지 입증이 중요한데요.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거나 대체하려 했다는 게 입증되면 국헌문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은 해석의 영역보다 사실관계 판단 영역이 크다는 게 헌법재판 전문가들의 공통 의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였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론 때는 재판관 8명 만장일치였죠? 네, 2017년 사상 첫 대통령 파면 결정 때도 재판관 8명이 만장일치로 파면 결론을 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명한 헌법재판관도 모두 파면 의견을 냈었는데요. 대통령 파면 여부는 워낙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건이다 보니 재판관들도 결과에 따른 국론 분열이나 갈등을 우려해 수차례 내부 회의인 평의를 거칩니다. 오늘처럼 4대 4로 분열된 결과보단 파면이든 기각이든 어느 한쪽으로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모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헌재 안팎에서 나옵니다. 그렇군요. 네, 아는 기자 김정근 기자였습니다.